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젯밤에 화장실 때문에 한 번이라도 깨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6명이 매일 밤 이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무려 87%에 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꾸 깨는 게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야간요를 방치하면 치매 발생 위험이 2.5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1.8배, 낙상으로 인한 골절 위험이 무려 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단 하루만 해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실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6세 박순자 어르신이십니다.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까맣게 타 계셨습니다. 처음엔 농사일 때문에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밤이 무섭다고 하시는 겁니다. 매일 밤 4번, 5번씩 소변 때문에 깨신다고 하셨습니다. 캄캄한 새벽 2시, 3시에 비몽사몽 화장실을 오가시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정말 크게 넘어지셔서 옆구리를 심하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두렵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잠을 못 자니까 낮에는 피곤하시고 피곤하시니까 짜증이 나시고 이게 악순환이 되어서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지셨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머, 이거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신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이걸 야간요, 영어로는 녹투리아라고 부릅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방광이 늙어서 그런 거지 하고 참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참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지금부터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푹 자는 동안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청소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 속의 쓰레기를 치우는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 동안 뇌를 사용하면서 쌓인 노폐물,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이 시간에 씻겨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청소 작업은 깊은 수면 상태에서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자꾸 깨면 이 청소 과정이 중단되는 겁니다. 2023년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야간요로 수면이 자주 끊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가 무려 40%나 더 많이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깨는 게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낙상 위험입니다. 박순자 어르신처럼 캄캄한 밤에 화장실을 오가시다가 넘어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이야 그냥 멍 좀 들고 말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0%에 달합니다. 5명 중 1명이 1년 안에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다 해도 절반 이상이 이전처럼 걸을 수 없게 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십니다. 밤에 화장실 한번 가시려다가 평생 누워 지내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간요는 단순히 불편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의 건강, 신체 안전, 삶의 질,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건강 신호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소식이 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지 딱 하루 만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개운할 수 있다는 걸 몇 년 만에 처음 느꼈다고 하시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수술을 하셨냐고요? 비싼 약을 드셨냐고요?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들이시고 집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변화만으로 이런 결과를 얻으신 겁니다. 몰라서 못했던 거지 알면 누구나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핵심 비결 5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필과 종이 준비하시고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도꼭지를 잠그십시오. 물, 국물, 과일 전부 통행금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건강 챙긴다고 저녁에 드신 수분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밤에 한긴요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을 농축시켜서 적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밤에 18시간을 자도 화장실에 잘 안 가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 분비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이 항긴요 호르몬의 분비량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70세가 넘으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나처럼 묽은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젊을 때는 방광에 한 번만 차면 됐는데 이제는 2번, 3번 차게 되니 그만큼 자주 깨시는 거죠. 호르몬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직접 조절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수분 섭취를 최소화하시는 겁니다. 국물 있는 음식, 과일, 차, 커피 전부 끊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수박 한 조각, 참외 한 조각 드시는데요. 이게 밤새 여러분의 방광을 괴롭히는 주범입니다. 과일 한 조각에 들어있는 수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녁 식사도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목이 마르시면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끝내십시오. 얼음 조각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저녁에 물을 안 마신다고 해서 낮에도 물을 안 마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낮에는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은 보통 1.5에서 2리터 정도인데요. 이걸 오전과 오후에 집중해서 드시고 저녁 이후로는 줄이시는 겁니다. 물을 아예 안 마시면 탈수가 오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낮에 충분히, 저녁 이후에는 최소한으로 이것만 지키셔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2번째 비결입니다. 취침 2시간 전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20분 동안 올리십시오. 이거 듣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소변하고 다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관계가 아주 큽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낮 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몸속의 수분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특히 다리 쪽으로 많이 모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저녁 때 되면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고인 겁니다. 의학적으로 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혈관과 림프계가 튼튼해서 이 수분을 잘 순환시키지만 나이가 들면 이 시스템이 약해져서 다리에 수분이 더 많이 고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밤에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방향이 바뀝니다. 서 있을 때는 아래로 작용하던 중력이 누우면 몸 전체에 균등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갑자기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수분이 어디로 갑니까? 신장으로 들어갑니다. 신장은 이 갑자기 밀려온 수분을 빨리 처리하려고 열심히 일합니다. 소변을 만들어서 방광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누운 지 1시간, 2시간 지나면 방광이 차서 깨시는 겁니다. 해결책은 뭐냐? 미리 빼버리면 됩니다. 자기 전에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순환시켜서 소변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드시고 TV 보실 때 소파나 침대에 누우셔서 쿠션이나 베개를 쌓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한 20분만 그렇게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순환되어서 신장으로 가고 소변으로 만들어져서 방광에 차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주무시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다 비우시고 주무시면 밤새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2002년 일본 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을 실천한 어르신들이 야간 변뇨 횟수가 평균 1.2회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 깨시던 분이 2번으로 줄고 2번 깨시던 분이 1번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집에서 TV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방법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해보십시오. 3번째 비결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 특히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드시는 분들은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혈압 약 중에는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뇨제는 말 그대로 소변을 많이 나오게 하는 약입니다. 몸속의 수분과 염분을 빼서 혈압을 낮추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이 약의 효과가 복용 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 7시에 혈압약을 드셨다면 언제까지 약효가 남아있겠습니까?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약 기운이 남아서 콩팥을 쥐어짜듯이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한창 깊이 자야 할 그 시간에 말이죠. 이러니 밤에 자꾸 깨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약 먹는 시간만 바꾸면 됩니다. 이뇨제 성분이 든 혈압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7시나 8시에 드시면 약효가 낮 동안 작용하고 밤에는 빠져나가서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 복용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 선생님께 꼭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제가 밤에 소변 때문에 많이 힘든데요. 혹시 제가 먹는 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있나요? 있으면 아침에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시고 적절한 시간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뇨제 말고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드는 약들이 있습니다. 당뇨병 약 중에서 SGLT2 억제제라고 불리는 종류가 있는데 이 약은 소변으로 당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또 일부 수면제나 진정제는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서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드시는 약이 여러 개라면 진료 때 선생님께 이 부분도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4번째 비결입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깼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2분만 참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광은 원래 꽤 큰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 성인의 방광은 약 400에서 500ml, 그러니까 소주잔으로 치면 한 10잔 정도의 소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뇌하고 방광 사이의 신호 전달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습관이 들면 방광의 센서가 과민해집니다. 원래는 방광에 200ml, 300ml 정도 차야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과민해진 방광은 100ml, 심지어 50ml만 차도 뇌에 꽉 찼다, 빨리 비워라 하고 거짓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는 반도 안 찼는데 급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거짓 신호에 매번 반응해서 화장실을 가시면 방광이 점점 더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아, 조금만 차도 비우는구나 하고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바로 2분 참기 훈련입니다. 오늘 밤부터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심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숫자를 1부터 120까지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천천히요. 약 2분 정도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급하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방광이 보낸 거짓 신호였던 거죠. 그러면 그냥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물론 2분을 참았는데도 정말 급하시면 그때는 화장실을 가셔야죠. 억지로 오래 참으시면 오히려 방광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번 이 2분 참기를 하시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방광이 재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 조금 찼다고 바로 비우는 게 아니구나 하고 학습을 합니다. 방광 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뇌의 거짓 신호에 속지 않게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방광훈련 또는 배뇨훈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야간뇨 치료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5번째 비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데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분들한테 자다가 숨을 안 쉬다가 푸아하고 쉰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코를 심하게 고신다는 소리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야간뇨 원인이 방광이나 전립선이 아니라 바로 이 수면무호흡증일 수 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왜 야간뇨를 일으키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숨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해지고 이산화탄소가 쌓입니다. 심장은 이 위기 상황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때 심장에서 특별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걸 심박나트륨이뇨 펩타이드, 줄여서 AMP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은 뭘 하느냐? 몸에서 물을 빼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몸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숨이 막히니까 심장에 혈액이 과도하게 몰리는데 몸은 이걸 체내의 수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분을 빼려고 소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로는 물이 많은 게 아니라 숨을 못 쉬는 건데 말이죠. 이러니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자꾸 깨실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약 80%가 야간뇨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면 야간뇨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양압기라고 하는 기계를 쓰거나 다른 치료를 받으시면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 중에 코를 심하게 고시거나 가족분들이 자다가 숨을 안 쉬더라 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비뇨기과보다 수면 클리닉에 먼저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면 다원 검사라는 걸 받으시면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핵심 비결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박순자 어르신의 실제 시간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단 하루 만에 효과를 보셨는지 그 24시간 실천 스케줄을 공개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시면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십니다.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이 있으신 분은 이 시간에 드십니다. 약효가 낮 동안 돌고 밤에는 빠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물을 충분히 드십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싫다고 낮에 물을 안 마시시면 안 됩니다. 탈수가 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요. 오전에 물 한두 잔, 점심 후에 물 한두 잔, 이렇게 낮에 집중해서 드세요. 오후 5시가 되면 카페인, 과일 섭취를 중단합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량을 늘립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박 한 조각, 참외 한 조각의 수분이 밤새 방광을 괴롭힙니다. 저녁 6시 식사를 하실 때는 국물을 피하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십니다. 밥,
반찬, 고기, 생선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국, 찌개, 탕 이런 국물 음식은 피해 주세요. 식사 후에 목이 마르시면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거나 물로 입만 살짝 축이는 정도로 끝내세요. 저녁 8시쯤 주무시기 2시간 전에 소파나 침대에 누우셔서 다리를 높게 올리십시오. 쿠션이나 베개를 준 3개 쌓아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시고 20분 정도 그 상태로 계십니다. TV를 보시거나 음악을 들으시면서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낮 동안 다리에 고였던 수분이 순환되어서 소변으로 만들어집니다. 밤 10시 주무시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완전히 비우십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서둘러서 대충 보시지 마시고 방광을 쥐어짜듯이 끝까지 다 비우신다는 느낌으로 보시는 겁니다. 다 맞다 싶으셔도 잠깐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주시면 조금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비우시고 주무시면 밤에 방광이 차는 시간이 그만큼 늦춰집니다. 새벽에 혹시 소변이 마려워서 깨시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 누운 채로 심호흡을 하시면서 1부터 120까지 천천히 세어 보십시오. 2분입니다. 대부분 그 급하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다시 주무시면 됩니다. 2분을 참았는데도 정말 급하시면 그때 가세요. 박순자 어르신은 이 시간표를 딱 하루 실천하시고 그날 밤 화장실 가는 횟수가 5번에서 2번으로 줄었습니다. 3일 후에는 1번으로 줄었고 일주일 후에는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주무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딱 3일만, 아니 오늘 밤 딱 하루만 이 방법을 따라 해보십시오.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게 전립선 때문인데 이런 방법으로 될까? 좋은 질문입니다. 남성분들 중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자주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립선 비대증 자체를 치료하려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약물 치료나 필요하면 수술을 받으셔야 하죠.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은 어떤 치료와도 함께 할 수 있고 치료 효과를 높여줍니다.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이고 다리를 올려 부종을 관리하고 방광 훈련을 하시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시더라도 야간 배뇨 횟수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야간 배뇨 횟수가 평균 1회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방광과 요도, 주변 조직이 약해지고 방광이 과민해지기 쉽습니다. 또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골반저근이라고 하는 방광을 받쳐주는 근육이 약해져서 요실금이나 빈뇨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케겔 운동이라고 하는 골반저근 강화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소변을 참을 때 쓰는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인데 하루에 10회씩 3세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남성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야간뇨가 심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은 소변을 통해 당을 배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또 당뇨병이 오래되면 방광의 신경이 손상되어서 방광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당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야간뇨도 함께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부전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면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더 많이 고이고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확 돌아오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리 올리기 방법이 이런 분들한테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심부전 약 중에도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복용 시간을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는 다 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핵심만큼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저녁 6시 이후에는 물, 과일, 국물의 통행 금지를 내리십시오. 한기뇨 호르몬이 일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직접 수분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잠들기 전 20분,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십시오. 낮에 다리에 고인 수분을 미리 빼서 밤에 방광을 공격하지 않게 하는 방패입니다. 셋째, 이뇨제 성분이 든 약은 아침에 드시고 밤에 깨시면 2분만 버티십시오. 약 복용 시간을 바꾸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요. 2분 참기는 방광을 재훈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야간뇨는 절대 나이 들매 당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오늘 밤부터 딱 3일만 독하게 마음 먹고 실천해 보십시오. 박순자 어르신처럼 선생님,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개운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의 밤이 더 이상 화장실을 오가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달콤한 휴식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푹 자는 밤이 쌓이면 낮이 달라지고 낮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주무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오늘 밤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셔서 저한테 좋은 소식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푹 주무세요.